자, 볼게요. 절대값입니다. 우리가 부등식에서는 절대값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전형적인 딱 형태가 정해졌어요. 절대값이 이렇게 있고, 뭐 예를 들어 상수만 있어. 이런 버전이 있었고, 절대값이 있고, 여기에 x가 있는 버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두 개가 나오는 뭐 이런 버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을 나누는 게 이건 그냥 순수하게 거리로 봤었고, 이거는 이제 구간을 하나, 두 개로 나눴죠. 두 개. 얘는 구간을 세 개로 나눴었어요. 그런데 2차 부등식에서 이렇게 절대값이 하나 들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절대값이 하나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기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연산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은 기하적인 해석을 할 수는 없어. 나중에는 할 거야. 나중에는 할 건데, 지금 단계에서 그 기하적인 해석까지 해버리면 머리가 대수적인 해석도 헷갈리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냥 대수적으로만 접근을 할게요. 연산으로만 접근을 하겠다는 거야. 자, 2차 부등식에서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2차 항에는 절대값이 안 붙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랑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같죠. 같아. 봐봐. 왜냐면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가 이거의 그래프는 너무 자연스럽게 다 알고 있지. 그치? 그치? 이거 한번 해보자. 자, 0일 때 0. 맞지? 1일 때 1. 2일 때 4. 4일 때, 아니 3일 때 9. 이렇게 되는 거 맞잖아. 이쪽 마이너스 1일 때 1. 마이너스 2일 때 어차피 4. 마이너스 3일 때 어차피 9. 어차피 똑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2차는 안 붙어. 붙으나 마나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걸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건 지금은 힘들고 그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해석이 가능해.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자, 맛보기는 살짝 보여는 주겠지만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자, 한번 그러면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뭐 단순하죠? x의 값이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5의 x 마이너스 24가 너무 단순하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범위를 구하면 얼마? 38. 네. 그렇지. 38인데 플러스 8과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8이 됐는데 어차피 x의 조건이 0보다 작다가 있잖아. 항상 이거일 때 우리는 답을 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통 부분을 찾아야 돼. 따라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잖아. 그러니까 x 그리고 0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그대로 나오겠죠.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4. 그럼 얘랑 좀 반대가 되겠죠. 마팔사. 그렇죠. 마파라고 3이 될 거야. 그런데 등호는 이렇게 되겠죠. 미안해. 이거 없어. 그래서 x인데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전제를 깔았으니까 우리는 공통 부분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답을 우리가 구했다 이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그런데 0을 받아. 어디까지? 3까지 보내. 따라서 이 아이의 답은 마이너스 3부터 x 3까지가 답이 될 거야. 괜찮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는 흘려들어. 자, 저는 이 아이를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랑 마삼. 살면요 마이너스 2분이니까 25, 3, 3, 9 3, 마이너스 24 숫자가 좀 크다. 8하고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8하고 3이니까 가능하겠네. 자. 마이너스 8하고 3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면 플러스 OX. 5니까. 플러스 5x니까. 이 차원에서 벌써 까먹으시면 안 돼요. 갓. y절편 마이너스 24. y절편 너무 지금 작아가지고 처음에 그림 그렸다가 다시 그린 거야. 이거보다 더 밑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나중에 배웁니다. 지금 그냥 흘려들어.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절대값이 붙으면 네 가지 형태의 그래프를 배우게 돼요. 자, y는 f, x라는 그래프를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함수의 형태예요. y는 fx.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거 좀 보세요. 첫 번째, x의 절대값. 두 번째, y의 절대값. 세 번째, 전체의 절대값. 네 번째, x하고 y의 절대값. 이렇게 네 가지의 절대값에 따른 그래프의 모양의 변화를 우리는 배우게 돼. 근데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게 1번이고 가장 쉬워. 그 다음에 얘가 2번이야. 그 다음에 얘가 3번. 초기지요. 얘는 잘 안 나와. 어려운 건 얘가 어려워. 근데 시험에서는 보통 1번, 2번, 3번 순인데 난이도 하, 난이도 중, 난이도 상. 이래요. 근데 얘는 거의 안 해. 희한하게도 선생님들 별로 안 줘.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형태냐면 걔야. 왜냐? x에만 절대값이 있는 형태를 찾는 거야. 그쵸? 얘 x에만 절대값이 있죠.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이거랑 x제곱은 똑같은 걸로 인식한다. 그치? 맞죠? 그러니까 쟤는 x가 절대값이 있다고 생각해도 어차피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그래프의 해석이 적용되는 거야. 그리고 그냥 흘려들어. 이 그래프의 해석은 지금은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원칙은 이래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복사해서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 붙여넣기야. 컨트롤 CV야. 무슨 말이냐? 봐봐. 그래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요만큼이야. 맞죠? 이 그래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이걸 뭐 하라고? 복사. 그래서 이걸 어디다 붙여넣게? 왼쪽에다 붙여넣게. 흡사, 데칼코마니 생각하면 돼. 데칼코마니 이렇게 해봤어?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여기다 나비 그리고 갑자기 여기다가 슝 이렇게 물감칠해서 딱 접. 쏟아게 되었죠. 데칼코마니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기를 살린 다음에 여기는 다 지워. 복사해서 이쪽에다 뭐 하자? 붙여넣기 하자. 이렇게 붙여넣기 하자. 그럼 실제로 이 그래프의 그림은 이렇게 나와. 그럼 이렇게 나왔거든? 봐봐. 0보다 뭐라 그랬어? 작다라 그랬지. 자, 봐봐.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겠어 하면 그럼 여기 좌표가 뭐가 뜰까? 마삼 뜨겠지. 그래서 마삼에서 3까지. 우와. 요걸 이제 배우게 될 거야. 물론 교육과정에는 없어. 교육과정에는 없어. 이걸 이렇게 이런 방법이 교육과정에 나오진 않아. 학교 교육과정에. 근데 자, 이거랑 뭐가 빨라? 그래프.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풀 거야. 이해돼? 물론 이 방법은 알아야지. 모든 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모든 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경우,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에서는 무조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반드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복사, 왼쪽에 붙여넣기, 해놓고 0보다 작은 부분 그냥 찾으면 끝. 괜찮죠? 우리가 다항식, 그러니까 다항식이잖아. 2차나 3차나 1차나 이런 다항식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연산, 대수라 그러죠. 우리가 이 대수적인 접근이 원칙이 맞아. 그런데 꽤 많은 유형의 문제들이 이걸 기하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래프,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훨씬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고, 나는 그걸 차곡차곡 너희들한테 말해줄 거고, 너희는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면 돼. 근데 저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설명할 수는 없다고.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어를 배워야 돼. 그 단어를 배워야 얘가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나중에 저렇게 되는 걸 배우는구나. 그럼 이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하게, 편하게 풀이가 진행이 되겠구나. 이게 무슨 장점이 있냐 봐봐.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어는 2학기 4단원이니까 나와. 그 말은 뭐야? 고등학교 딱 들어갔을 때 1학기 과정만 열심히 하는 애들 그걸 안 배웠잖아. 안 배웠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다 초등학생 영상밖에 못하는 거지. 근데 거기를 배우고 응용을 배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훨씬 빠르게 가겠지.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저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미 너희 왜 그런지는 알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래서 0보다 작은 부분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렇죠? 0보다 큰 부분에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너희가 인지를 했잖아. 그래서 대수적으로도 당연히 맞는 건데, 이걸 도형의 이동적인 관점에서, 그래프의 이동의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야. 아, 네. 그 절대값 쉬운 거 어차피 값은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만 사용하고 저거는 마이너스 쉬운 거라서 저거 마이너스 쪽 해가지고. 그런 비슷한 원리야.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 거야. 지금은 그 느낌만 간직해. 그치? 완벽한 거는 나중에 그 단어를 배우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괜찮죠?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한번 나중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구경시켜준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지금 당장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자, 지금은 기본에 충실할 시기니까. 자, 두 번째는 그냥 자연스럽게 할게요. 자,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아지는 지점. x가 1보다 작은 값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기준으로 나눈 거야. x가 작을 때는 당연히 이 아이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이항할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됐어. 자,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3과 1이니까 마이너스 3하고 1 그리고 바깥쪽 이렇게 됐는데 얘가 1보다 작대. 그럼 얘는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럼 얘만 선택해. 1보다 작은 부분. 괜찮죠? 자, 밑에 거 가보자. 자, 이 아이 또 풀 거야. 이번에는 x의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하면 수능이 괜찮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다가 얘네들 부호 바뀌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그러면 이거 x 날라가면 합차.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면서 합차. 그렇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 이렇게 됐는데 1보다 크거나 어때? 얘는 1보다 크다. 그럼 공통 부분은 뭐야? 크다고?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1보다 크다니 공통 부분이 1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렇죠. 얘는 같다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 따라서 이 아이 답은 뭐가 될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형태가 되는 거야. 자, 이 아이도 설명을 살짝 드려볼게요. 얘는 어떤 설명이 되냐면 흘려들어. 마찬가지야. 저 위에 있는 그래프는 원래 이 아이는 마이너스 2랑 1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원래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됐을 거야. 원래 이 아이는 이런 그래프야. 그런데 이 아이가 얘를 만났거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을 때 y는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 절대값 네 가지 유형이 하나였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원래 이 x-1이라는 저 그래프는 원래 마이너스 1을 정점으로 가지고 y절편으로 가지고 기울기가 1인 그래프니까 당연히 얘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을 거야. 원래 이렇게 그려졌을 거거든. 그런데 이 그래프의 특성이 뭐냐면 반드시 아래쪽이 위쪽으로 끌어올려지는 형태가 돼요. 아래쪽이 위쪽으로 그래프가 끌어올려져. 그러면 이 부분이 위로 이렇게 끌어올려져.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는 거죠. 이 그래프가 그래. 이 그래프가 지금 흘려들어가 그랬어요. 그냥 구현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자, 지금 검은색 그래프 이차함수, 파란색 그래프 절대값. 이차함수가 절대값보다 어때야 된대? 커야 된대. 자, 그래프 한번 보자. 지난 시간 많이 했죠? 자, 여기랑 여기야.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기준이야. 그치? 이차함수가 직선보다 큰 지점은 여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보다 이쪽이야. 그치? 거기서 이차함수가 직선보다 더 위에 있잖아. 그리고 여기
이차함수가 직선보다 더 위에 있지. 그럼 여기는 근데 누가 봐도 1이라고 써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는 단순하게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원했던 마이너스 3보다 작고 1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에 맞춰지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어. 이해하면 안 되는 건 맞죠? 이건 이해 안 돼. 제 질문 하나 해봐. 어. 저 그래프가 기울기가 1을 하시잖아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이지. 기울기가 왜 1이냐고요? 여기 1이 없었죠. 제가 0이 되려면 1이 돼야 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x 앞에 개수가 1이잖아. 아, 1차함수. x의 개수가 기울기. 그럼 저 옆에 거는 이차함수고 저 왼쪽 1차함수가 되는데. 왼쪽 그러니까 해석이 왼쪽 거는 2차함수, 너희 기준에서 왼쪽은 2차, 오른쪽은 1차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2차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1차함수의 그래프도 있는 거야. 근데 2차함수의 그래프가 1차함수의 그래프보다 큰 부분을 찾겠다는 거죠. 해석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해석이 되고, 근데 지금 단계에서 너희가 할 일은 원래는 이제 그냥 대수적인 해석인 거야. 연산적으로 충분히 풀려. 연산적으로 충분히 풀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고 간다면 답이 일단 대충 견적이 나오는 거지. 그 2차함수네? 이거 1차함수네? 그러면 얘는 무슨 짓을 해도 2차함수의 그래프가 있고 저 1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렇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결국 어느 부분에서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가능한 거야. 나중에 되면 특히 이런 숫자들이 정보를 막 주거든. 마이너스? 근데 그럼 x절편이 1이네? x절편이 1인데 이 녀석의 x절편도 1이네? 그럼 거기를 기준으로 만나겠구나. 이런 것들. 물론 지금은 아니야. 지금 이런 걸 바라면 안 돼. 과욕이야. 지금 단계에서 할 일은 아니고 너희가 고등학교 가서 1학년이 된 그 시점에서는 저런 것들이 다 보일 거야. 다 보이면 이런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x절편 1 거기서 하나 끊어지고 이쪽에서 기울기 이렇게 끊어지니까 이쪽만 하나 확인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녀석만 연산하면 되겠구나. 답 그었고 그래서 풀이 한 3줄. 그러면 끝나요.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 될 거야. 고등학교 1학년. 지금 당장은 아니야. 지금 당장 그런 걸 말하면 욕심이지. 괜찮나요? 이런 느낌인 거야. 자,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어쨌든 너희니까 해주는 거고 다른 말이면 이렇게 설명 못해요. 너희니까 약간 한 20-30%라도 뭐 대충이나 좀 느낌은 받잖아. 그치 하면 대충 저런 느낌으로도 풀릴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은 받잖아. 내가 원하는 딱 그 정도거든. 이해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나중에는 저런 식으로 풀이가 진행이 되는구나 그걸 미리 좀 느껴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너희 아래 단계의 반이야. 그 아래 단계의 반한테 이런 거 하잖아? 얘는 미쳐버려. 저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완전히 이해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너는 확실히 기하적으로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뭔가 좀 그럴듯한데 저 뒤에 거 완벽히 이해했어요. 좋아요. 자, 일단 그거에 그냥 뿌듯함만 느끼고 넘어가자. 자, 뒤에 있는 문제들 보는데 이 첫 번째 경우는 동일한 패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경우가 좀 특별해. 얘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자, 이 두 번째 경우 얘기를 좀 해보자. 아까 좀 전에 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뭘 하자 그랬지? 구간을 나누자 그랬잖아. 그렇지? 근데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해석을 하냐면 먼저 우리는 이렇게 했어야 돼. x가 얼마보다? 0보다 뭐 할 때? 작을 때랑 크거나 같을 때. 뭐 크거나 같을 때도 돼. 뭐 상관없어.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작을 때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x 플러스 3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이렇게 한 문제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3 그리고 이번에는 뭐가 되지? x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냥 이렇게 풀면 돼. 그치? 이렇게 푼 다음에 공통 부분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문제를 애들은 어떻게 어렵게 만드냐면 먼저 전개를 해요. x 절대값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3 x 절대값 마이너스 15라는 이런 만행을 저질러요. 그치?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지? 그치? 하면 너 저렇게 할 것 같아? 아니지? 현우야 너 저렇게 할 것 같아? 아니지? 저렇게 할 것 같아? 그치? 근데 과반수 이상의 아이들이죠. 봐봐. 너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아이들은 저게 맞는 거야.
근데 저렇게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풀 수는 있는데 너무 난이도를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우리 대입 있잖아, 대입. 대입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최소로. 최소화하는 게 좋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걸 배워서 막 이런 거 있잖아. A가 뭐 A는 2x 플러스 Y고 뭐 B는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3Y일 때 뭐 A 플러스 2, B 마이너스 A 플러스 3B 뭐 이런 거 할 때 무조건 전개해서 정리한 다음에 하는 게 맞잖아. 왜 대입은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상태로 하는 게 흡사 이거랑 똑같은 거야. 처음부터 대입하는 건 똑같은 거야. 거의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센스가 필요해. 이거는 재능이야. 너희 눈에는 당연히 이게 맞는 거잖아. 근데 재능이 없는 안타까운 아이들은 이게 맞는 거라는 걸 인지를 못해. 너희가 이해하지 못해도 걔네들은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안타까워. 그래서 수학은 일단 재능이 필요해.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너희는 그냥 부모님한테 감사하면 돼. 너희가 만들어낸 재능이 아니야. 그냥 부모님이 너희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재능을 심어주신 거야. 핏줄에 이미 섞여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너희가 노력을 통해서 재능이 길어진 게 아니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수학적인 머리는 내가 그 자식을 키워보니까 더 뼈저리게 느꼈어. 내 딸 죽일 거야. 큰애는 진짜 못했어. 그러면 진짜. 내가 붙들고 하거든. 근데는 못해. 그러니까 붙들고 하니까 뭐 학교 시험이랑 100점 맞지. 근데 내가 딱 가르쳐보면 둘째가 이제 7살이고 큰애가 3살, 3학년이거든. 둘이 똑같이 가르쳐주잖아. 그럼 둘째가 더 차요. 3살 차이. 그걸 보면서 재능이구나. 이거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요. 첫째는 뭐 어디 쪽에 뛰어나요? 첫째는 손재주가 좋아. 손재주랑 그 다음에 언어. 둘째는 언어 쪽으로 또 약해. 확실히 넣어져 있다. 이게 있다니까? 신기하다니까 그게. 둘째가 나 닮았어. 나 오늘 좀 하고 야, 나 국어 전국에서 0.01%였어. 아다를 못하는 거야. 영어는 안 한 거야. 못한 게 아니고. 국어는 했고, 영어는 안 했고. 그렇게 얘기했지. 선생님 영어 안 하셨잖아. 이렇게 해야지. 영어 못했잖아요. 괜히 기분이. 물론 못한 건 사실인데. 그치?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죠? 어감이 그렇잖아.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 거, 요거는 이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실수 x에. 그러면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까랑은 풀이가 좀 달라. 봐봐. 아까 이 문제는 크다였지. 근데 얘 문제는 뭐야? 작다지. 그럼 얘는 어떤 그림이 나올 거냐면 이 참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설정이 될 거야. 그럼 작은 부분은 여기잖아. 그치? 그럼 요 값과 요 값이 기준이 될 거야. 그럼 얘가 원하는 거, 이 녀석의 값을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견적을 딱 내고 시작하는 거랑은 다른 거야. 답이 이미 뻔히 보인 상태로 시작하는 것과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답이 이 흐름으로 흘러가도록 걸 유도가 돼 있으면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줄 거야. 그렇지? 네, 그런 내용이고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했죠? 해가 주어진 거. 그렇죠? 자, 자, 저번 시간에 이거를 여기다 시간이 좀 걸렸어. 그치? 맞죠? 이거 풀었었지 않나? 저번 시간에? 그렇죠? 많이 걸리지 않아요? 많이 걸리진 않았는데 한번 이거 설명을 저번 시간에 없어서 그냥 푹 넘어가는데 설명을 좀 해볼게요. 봐봐. 우리가 2하고 8이라고 알고 있어. 누구의 해가 2의 해가 2하고 8인 거야. 우리 설정을 해야 돼. 자, 이 x와 이 3x 프라임 마이너스 1이 같다고 했어요. 제가 2차 방식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그리고 나는 뭘 구할 거야? x 프라임의 값을 구하고 싶어. 이 녀석은 x가 주인공이고 얘는 x 프라임이 주인공인 거야. 그리고 우리는 x 프라임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x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 x에서 넘어가서 x 플러스 1 나누기 3이 되는 거 맞죠? 그렇지? 그럼 이 아이는 2하고 8이 기준이었어. 그렇지? 그럼 나는 x 프라임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1 더하고 3으로 나누니까 1이 되겠죠. 여기다가 1 더하고 3으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 3이 되겠죠. 뭐야? 내 시간. 시간이 없어졌어요.
오. 되게 열심히 풀었는데 이게 내가 알려준 풀이야. 2차 방정 저렇게 써? 오. 역시 대시적으로 병이 가운데 좀 한다. 얘가 왜냐면 2차 방정식 할 때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나? 그냥 이런 느낌? X 프라임 썼던 거? 가물가물하지? 원래 그런 거야. 저도 가물가물하지? 사실 기억이 나긴 했는데 병원이 이거 혹시 기억났어? 갑자기 딱! 얘처럼 갑자기 이렇게 해볼까? 아 이렇게 하네. 이것도 내가 지금 너희한테 친절하게 설명하니까 이걸 쓴 거지. 그치? 친절하게 설명하니까 이걸 쓴 거잖아. 그치? 만약에 내가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면 너희는 그냥 뭐 할 거야? 얘랑 얘네? 아 이거 만들려면 저기다 1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러면 2하고 8이었잖아. 1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되겠네? 이게 끝인 거야. 그 기억이 좀 안 나는 게죠. 저기 나오는 x랑 저기 나오는 x가 다른 x랑 다른 X지. 관계를 한 거죠. 봐봐. 현우야, 이런 생각을 해봐. 요게 Y는 X 플러스 4라는 식이 있어. 요게 Y는 얼마나 할까요? 2X 플러스 5라는 식이 있어. 이 두 식은 같은 식이야, 다른 식. 다른 식이요. 자, 너는 이 아이를 이렇게 쓸 거고요. 얘를 2x 플러스 2라고 쓸 거예요. 자, 여기다가 2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이거 나오는 거 맞지? 네. 그렇다고 2x하고 2x가 같은 x야? 저 2x랑 2x가 같은 저 x야? 질문이 너무 헷갈려요. 자, 이런 거야. 봐봐. 이 녀석의 해는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맞지? 네. 자, 이 아이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 값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거 맞지? 그럼 생각해보자. 요 마이너스 4라는 값이 근데 얘랑 비교를 하는 거야. 자, 얘는 x, 얘는 2x 프라임 플러스 1. 자, 나는 x 프라임을 구하고 싶어. 그래서 x에서 1을 어떻게 빼주고 b로 나눠줄 거야. 그럼 생각해봐. 마이너스 2에서 1을 빼줬어. 그럼 마이너스 5가 되고 2로 나눴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 되는 거 맞지? 근데 이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5인 거 맞지? 그치? 다른 게 맞네요. 다른 x인 거야. 너희 처음에, 내가 처음에 생각해봐. 내가 이거 질문했을 때 현우야. 이거 다른 x라고 했잖아. 네. 근데 왜 얘는 다른 x라는 거에서 멈고? 근데 쟤네들은 그랬을 때 그래프가 확실히 다르게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같은 얘가 거예요. 얘고 얘가 얘인데?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웃긴 거야. 이렇게 주면 다르다고 해놓고 이렇게 주면은 뭐야 같은가 이러고 있어. 그치. 이런 건 솔직히 인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아 다른 x. 그치? 그러니까 서로 다른 x인데 그냥 이걸 x 프라임 없이 해버리면 같은 x가 되버리잖아. 그럼 안 되는 거잖아.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가 아니고 x 프라임이잖아. 여기에 지금 뭐가 생략되는 거야? 프라임이 생략된 거야. 근데 여기서 붙일 필요는 없지. 왜냐면 얘 x 혼자 있는데 굳이 여기다 프라임을 붙일 필요 없는데 여기에 있는 x와 이 x를 서로 비교할 때는 이 두 대상이 다른 거야. 그치? 그러니까 x랑 x 프라임이라고 놓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구일까? x 프라임일까? 주어진 건 누구일까? x일까? 근데 애초에 저기 범위가 나왔는데 또 밑에서 범위를 구하란 말이 안 되네요. 애초에 다른 걸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다른 식인 거야.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게 쉽게 가는 문제잖아. 이건 너무 잘해야 돼. 이게 왜 잘해야 되냐면 그 고등학교에 나오는 모든 그래프의 이동이나 해석적인 부분에서의 근간이 되는 게 x랑 x 프라임을 이용하는 분이. 너희는 무조건 이걸 해야 돼. 이걸 할 수 있는 애와 못하는 아이들은 등급이 아예 격차가 발생하는 거야. 무조건 해야 돼. 이건 뭐 선택도 아니야. 그냥 무조건 해야 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풀이 어떻게 돼? 좀 전에 풀이 약식으로 봤을 때 뭐였어? 2, 8, 3, 9, 끝 이렇게 됐잖아. 근데 또 지금 또 헷갈리는 게 있는데 쟤네 둘을 왜 같이 둘이 같다고 약간 하고 풀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저 두 가지 식을 비교하기 위해서 봐. 우리 해 구할 때 이 녀석이 얼마라고 놓고 풀어? 0이라고. 이 녀석이 얼마라고 놓고 풀어? 0. 그럼 둘이 같은 거잖아. 아. 그쵸? 정확하게는 잘한 거지. 해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은 0과의 관계성을 구하는 건데 이 녀석도 0과의 관계, 이 녀석도 0과의 관계잖아. 그치? 단지 이 둘의 x값은 달라. 그치? 해는 다르다는 거야. 하지만 어쨌든 0은 나오는 건 똑같잖아. 그걸 매개체로 해서 둘을 비교하는 거지. 아 그러면 그러니까 뭐 굳이 하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때 x의 값 범위가 이건데 이거의 값을 범위를 구하라. 근데 그럼 좀 애매하잖아. 그치? 더 헷갈리잖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 더 정확한 의미는 이것도 도형의 이동이야. 정확한 의미의 해석.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이 정도의 해석밖에 없는 거지. 너 타이핑하니? 아빠한테 좀 배웠니? 그럼 뭐야? 자, 그 다음 가요. 내용이라고. 자, 그 다음 대표 이제 5번 성거 볼게요. 여기는 아직 안 했죠? 자, 메인이야, 메인. 이번 단원의 메인이야.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것과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다시 과거로 한번 돌아볼게요. 과거로 한번 돌아봅시다. 과거로의 여행을 돌아봅시다. 자, 요 표현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12가지 유형이 있어요. 저는 무조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으로 통일하자고 했어. 내가 몰라. 그쵸? 여기서 위로 볼록 나오면 한 대 맞는 거야. 자, 아래로 볼록으로 통일하자고 했어. 이거 뭐야? 그래야 x의 최고차의 x가 그게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만나는 게 보기 쉽잖아. 그치. 마이너스까지 있으면 이런 게 총 몇 개가 생겨? 24개가 생기잖아. 굳이 우리가 삭제할 필요 없는 거야. 그치? 12개로 줄일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아니 쉽잖아. 그냥 마이너스만 곱해서 수동을 방향 바꾸면 되는 거야. 그치? 그렇게만 하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거지. 자,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에는 무조건 해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 무조건 바깥쪽 아니면 안쪽이야. 그치?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무조건 바깥쪽 아니면 안쪽이야.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모든 실수 아니면 해가 없다야. 그치? 맞잖아. 그런데 유독 이 중근이 문제야. 판별식이 0인 경우에는 종류도 4가지나 있어. 그렇죠? 모든 실수, 그러니까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없다. x는 알파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그치?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해가 특별하게 나온다.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알파에서 중근을 가지는구나. x가 알파인 모든 실수, 아니 x가 알파뿐 그러면은 이것도 중근이구나. 이렇게 일단 알고 가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볼 것은 뭐냐면 이거야. 이렇게 묶어서 모든 실수 그리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우리가 받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모든 실수라고 되어 있는 6개의 특징을 보면 자 이거 그대로 그냥 매칭시켜 볼게요. 저 fx가 0보다 크다나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 형태가 나왔어. 근데 얘는 판별식 0보다 작을 때밖에 없어. 얘는 2개 다 되는 거니까 작거나 같다 했어. 자 밑에 있는 녀석은 fx가 이번에는 작다. 그 다음에 fx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있어. 자 여기 봤더니 판별식이 2개가 다 되네. 작거나 같다. 얘는 이거밖에 안 되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외우자? 자 크거나 같다 크다에서는 모든 실수가 나올 거고 작거나 같다 작다에서가 해가 없다가 나온다는 거야. 형태를 기억하자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머리 굴려봐. a의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 있어. 작다라고 돼 있어. 그래놓고 모든 실수에서 해를 가진대. 선생님 모든 실수에서 해를 가지려면 반드시 크거나 같다 둘 중에 하나여야 됐어. 근데 얘는 분명히 작다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실수에 해로 가는 거야. a의 부호가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A 무조건 판별식 아니지. 부호가 반대인데. 그치? 해서 생각을 해야 돼. 우리 머릿속에는 모든 실수에서 해를 가진다는 표현에서는 무조건 크거나 같다. 해가 없다라는 표현에서는 반드시 작거나 같다를 기본 전제로 깔아야 돼. 이게 만약 반대로 나온다?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거야. 그리고 자 등호 없으면 없고 등호 있으면 등호 있고 그래서 등호 없으면 있고 있으면 없고 반대야. 모든 실수는 똑같이 가. 등호가 해가 없다는 등호 반대로 갑니다. 이거는 왜요? 언제까지? 물론 매번 그림을 떠올리면 되는데 매번 그림을 떠올릴 시간은 없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자라는 그런 겁니다. 자, 다시 좀 할게요. 자, 볼게요. 2차 부분
부식이 항상 성립한데요. 모든 실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대놓고 플러스인 게 보이고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판별식을 갈 거야. 판별식은 반면 같다의 같습니다. 무조건 작다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렇죠? 모든 실수니까. 자, 그러면 판별식 들어가 보자. k-2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4ac죠? 짝수 공식 하니까 이렇게 곱했으니까 얼마? 36. 그렇지. 그리고 여기가 작다. 그럼 전개 한번 해볼까요? 자, k의 제곱 마이너스 4k 4하고 2가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7이 그럼 얼마? 8사니까 8이랑 맞아. 8이랑 마사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괜찮죠? 자,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저것도 가볼게요. 분명히 모든 실수인데 작다네? k가 뭐야 된 거야?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를 마이너스 kx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4kx 그 다음에 플러스 3 그리고 등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 배씩 가볼게요. 짝수 공식을 갈 겁니다. 그럼 이거 반절이니까 4k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3k 이게 작다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k로 묶으면 4k 플러스 3이고 그러면 0과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하고 0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한번 해보자. 뭘 해볼까? 선생님 난 딴 거 모르겠고 그냥 판별식 한번 써볼까요? 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판별식 바꾸지도 않고 판별식 그러면 4k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3k가 되겠죠.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결과는 똑같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냐고요? 어차피 판별식 쓰면 얘가 판별식에서 원하는 건 x축과 만나지 않는 거 원하는 거잖아. 봐. 이 아이를 기존에 있는 형태에서 판별식 쓰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근데 이 아이를 이렇게 바꾸잖아? 바꾸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값이 나와. 됐어요? 어차피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안 만나는 건 동일하니까. 맞잖아요.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자 번거롭잖아. 마이너스를 곱해서 부등호 방향까지 바꿔놓고 그 다음에 판별식 쓰나 그냥 판별식 쓰나 결과는 어차피 동일하니까 우리는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면 돼? 아, 이거 작다라고 돼 있지만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인 건 맞지만 그렇죠? 음수인 건 맞지만 그냥 계산해도 답은 나오는구나. 이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붙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를 붙이고 하는 게 낫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마이너스를 붙이고 하는 게 좋다라고 안 생각하는 좋은 습관에다가 안 좋은 습관입니까? 나중에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연은 아니죠. 우연? 원래 저렇게 되죠. 우연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이게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커도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되는 그래프였어.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2하고 이게 3이었다고 치자. 그냥 치자. 이거 마이너스 곱하잖아. 그럼 똑같이 나오는데. 근데 이걸 내가 배웠다? 언제 배웠을까? 2차 함수 때. 2차 함수 때 아래로 올라오는 그래프를 마이너스를 곱하면 위로 올라오고 바뀐다는 걸 우리가 이미 배웠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형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였다고 치자. 앞에다 마이너스 곱하잖아? 어차피 이건 안 바뀌어. 해는 안 바뀐다는 거. 그치? 해는 안 바뀌니까 판별식도 당연히 동일하게 바뀌지 않겠죠. 판별식이 어디서 나왔어? 근해 공식에서 나왔잖아. 근해 공식이 루트 안에서 나왔잖아. 해가 바뀌지 않았으면 루트 안의 값도 바뀌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뒤집는다고 해서 갑자기 해가 바뀌진 않아. 해가 바뀌지 않잖아. 뒤집어도 해는 그대로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판별식도 당연히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상태에서 판별식을 써도 상관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됐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 가봅시다. 6-4번. 그래서 6-4번치만 풀어. 6-4번. 그럴싸하다. 진짜 쓴데 3명 다 똑같은 말이나. 그래요? 자, 볼게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크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A-3은 0보다? 0보다? 그런 식이 필요해요? 0보다? 그건 같다. 크거나 같다? 일단 크다는 기본인데 같아도 될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0이 되면 사라지죠. 네. 얘도 사라지죠. 네. 그러면 4밖에 안 남죠. 우리 흡사 뭐에서 봤던 0 곱하기 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는 식이 만들어지죠. 그럼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a라는 값이 0일 때 성립을 해요. 자, 첫 번째 a는 0이, 그러니까 3일 때 성립. 이거 하나. 일단 하나. 그 다음에 a-3이 0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별식을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판별식 짝수 공식이야. 그리고 a-3을 제곱했어. 마이너스 ac가 되겠죠. 그래서 4a-3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등호가 없으니까 얘들 등호가 없어져야 됩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a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6a와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10a. 플러스 9하고 21.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22 이렇게 됩니다. 22. 4, 3, 9랑 12. 12. 9랑 12. 그 다음에 9, 20. 자, 그럼 7, 3, 21이니까 a라는 값은 얼마보다? 3보다 크고 얼마? 7보다 작다 이렇게 됐어. 근데 요거 a가 지금 3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되네. 그렇죠? 요거 해서 여러분들은 4, 5, 6 이렇게 세 개가 나왔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자, 지금 이 문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야.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 어떤 게? x제곱의 개수가 미지수의 값이 0일 때를 고려하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x제곱의 개수가 미지수면 미지수의 값이 0일 때를 고려하자. 자,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이거 뭔다는 거야? 이 문제가 나왔는데 답이 3개였어. 왜 답이 3개였냐면 이렇게 썼어. 아, 0이 어차피 0 되면 2차 분식 아닙니까? 왜냐면 아이들은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이 정도 문제 나오잖아. 무조건 0인 걸 습관적으로 풀거든. 당연히 0인 걸 따져서 풀어. 그럼 4개가 나오겠지.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다 그렇게 풀거든. 1, 2는 다 그렇게 풀어. 공부 그냥 그런데 거기에 저 2차라는 단어가 붙어버렸잖아.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애초에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a는 3이 될 수가 없어. 함정 속에 함정인 거지. 그죠? 두 번 트릭을 가져온 거야. 그럼 뭐 어떻게? 그것도 맡기면 안 돼. 제가 문제 똑바로 읽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잖아. 이건 문제 똑바로 안 읽으면 끝난 거야. 내가 아는, 이것도 나왔구나. 엑셀 개수가, 그러니까 딱, 모든 실수, 얘들 보통 어떻게 푼다? 모든 실수. 엑셀 개수, 미지수는, 성립, 정수 A, 오케이. 바로 판별식 들어가. 저거를 딱 근데, 엑셀 개수가 미지수네? 오케이. A-3은 0일 때. 0 지금, 0, 0, 오케이. 성립. 아이고. 이렇게 한다고. 안 봐. 안 읽어. 너희도 안 읽을걸? 없잖아. 너희도 안 읽을 거야, 실제로. 그죠? 그래서 몇 초 더 걸려도 문제를 진짜 정확하게 풀어야 돼. 저런 거 하면 방법은 없지. 어디서 함정이 나오는지를 다 체크하는 수밖에 없어. 함정이 나올 법한 위치를 다 체크하는 수밖에 없지. 그죠? 그래서 중학교 하나 다니는 거야. 왜 고등학교, 중학교 때 맨날 90 넘잖아. 고등학교 가면 60 넘습니다. 이유가 있다니까. 함정 속에 빠지는 거야. 풀도 길고 시간도 없고 근데 함정이 또 막 밟고 지뢰 막 밟고 지뢰 피했더니 여기 또 지뢰가 또 있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 걸 모두 이겨내야 1등급이 되는 거지. 그렇죠? 쉽지는 않아요. 방법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낚이지도 않아요.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걸 시작을 하는 거야. 맞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평상시 습관 중에 평상시 막 대충 막 읽던 습관 있잖아. 시험 때 대충입니다. 그치? 우리 무슨? 그치? 공략수 공부했었나? 어쨌든 간에. 자, 그렇다면 잠깐만. 공략수 공부해서 우승이 맞지? 네. 함수. 잠깐만. 우승이 저번에 기하분수 우승이잖아. 너였나? 기하분수. 아니 저 기억은 잘 아니었어요. 우승이 맞지? 네. 우리 우승이 어떡하냐? 큰일 났네. 그럼 우리 우승이. 오늘은 노이즈가 안 일어나네. 그렇게 노이즈.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엔 해를 갖거나 갖지 않을 조건. 뭐 방식은 동일해요. 어차피. 자, 근데 보자. 뭐 작다. 당연히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x제곱에게서는 일단 양수라는 걸 우리는 알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k값. 근데 여기 2차 공식이 어디 있죠? 그럼 k가 0이 되는 경우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앞에 2차 부등식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k는 일단 0은 될 수 없어. 그럼 k가 일단 0보다 크다라고 전제를 깔고 갑니다. 왜? 그래야만 이 문제가 성립을 하니까. 그쵸? 맞죠? 그리고 나서 판별식 들어갈게요. 판별식. b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에다가 kk 곱했으니까 4k죠. 이게 0보다 작다야 작거나 같다야? 해가 없다는 등호가 작거나 같다. 반대. 그치, 작거나 같아요. 자, 생각해. 모든 실수는 등호가 똑같아. 모든 실수는 등호가 똑같아. 모든 실수는 등호가 똑같아. 좋은 녀석 함께 가는 거야. 해가 없다는 반대야. 부정적이야. 등호가 반대야. 기억해? 해가 없다 나쁜 놈. 부정적인 거. 등호 반대. 기억해야 돼. 안 그러면 너희 12개 그거 기록해.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저 머릿속으로 그래프 그려보면 저기 등호 나오는데요. 그렇지. 당연히 그죠. 헷갈리면 그렇게 해도 돼. 그렇지? 원래 그게 가장 좋은 그림이야. 그치?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게라도 기억하는 거지. 자, 그러면 보자. 등호는 들어가야 돼. 풀어볼까? 4K의 제곱. 그리고 얼마? 5제곱. 자, 그럼 25. K 값이 얼마? 풀마. 1마 2분의 5. 2분의 1마 2분의 5. 풀마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5랑 2분의 5. 괜찮죠? 왠지는 아세요? 우리 봐봐. x의 제곱이 잠깐만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어. 그게 왜 여기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원래 풀은 이거잖아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에 넣고 합차에 의해서 마이너스 2랑 2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원래는. 그치? 근데 어차피 이렇게 원래 될 건 뻔히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잖아. x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그래프 형태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을 텐데, 그치? 4 어딘가에 4가 있을 거야.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지금 여기거든. 근데 이 값이 인데 4의 제곱근이 이거 두 개잖아. 그치? 4의 제곱근이 마이너스 2잖아. 결국은 합차를 의해서 나오는 값과 이 제곱근으로 풀었던 값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k제곱이 4분의 25라고 해놓고 4분의 25의 제곱근이 뭐야? 풀마 2분의 5 맞잖아. 그치? 4분의 25의 제곱근은 풀마 2분의 5잖아. 이게 왜냐면 원칙적으로 넘어가서 묶였다면 4로 묶여서 k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됐을 거거든. 그럼 합차에 의해서 4 k 마이너스 2분의 5하고 k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치? 원칙대로 따지면. 그치? 맞잖아. 원칙대로 따지면 이렇게 있었을 거잖아.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랑 플러스 2분의 5가 나왔을 텐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x제곱만 있고 상수항만 있는 경우에는 그냥 제곱근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k는 뭐라고 했어요? 0보다 크다고 전제를 깔았죠.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크고 얼마보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근데 K는 0보다 작다 뽑는 게 아닌데요. k는 0보다 작다? 작다. k가 0보다 작다고요? 그럴 때는 미안해. 이래서 문제 똑바로 읽어야 돼. 나 지금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거 풀고 있었던 거야.
소리. 자, 내가 반성해야겠다. 예. 해를 갖지 않거나 했더니 난 당연히 해를 갖지 않는 문제인 줄 알고 문제를 이쁘다 풀었네. 그러면 봐봐. 등호도 아무튼 등호도 아무튼 등호도 자 이번에는 뭐냐면 해를 갖도록이래. 야, 이러면 생각해야 돼. 해를 갖는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자, 이 아이가 이런 그래프일 수도 있고 이런 그래프일 수도 있잖아. 그치? 자,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면 0보다 작은 부분에서 해를 가지려면 그쵸? 아래로 블록인데 0보다 작은 부분에 해를 가지려면 이렇게 가야 K가 만약에 0보다 크면 아래로 블록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아, 같아도 안 돼. 커야 돼. 그쵸? 아래로 블록은 한 배씩 0보다 커야 이렇게 돼야만 아래 부분이 존재할 테니까. 그치? 등호는 안 돼. 이렇게 되면 아래 부분이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그쵸? 자, 이 경우 K가 만약에 0보다 작은 경우면 무조건 아래 부분이 존재하죠. 그쵸? K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돼도 이렇게 돼도 이렇게 돼도 무조건 아래 부분이 존재해. 그러니까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이때는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K가 0보다 작은 부분 무조건 되고 다시 K가 0보다 작으면 무조건 되고 K가 0보다 클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만 돼. 그러면 이 문제가 바뀌는 거지. K가 0보다 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얘는 작거나 같다는 해가 없는 거니까 크다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걸 그대로 다시 풀면 K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작다 또는 2분의 5보다 K가 크다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K가 0보다 지금 크다라고 돼 있잖아.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건 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K는 0보다 작다 또는 K는 2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왜요? K가 0보다 커야 되는데 K가 자, 우리가 지금 두 개의 문제를 푼 거야. 답이 저게 아닌데요? 답 쪽이 아니고 0보다 K가 0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아야 돼요. 0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다고요? 네. 0보다 K가 0보다 아까 마이너스 2분의 5 2분의 5보다 작다? 2분의 5보다 그게 나왔는데 그 중에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다시 풀어볼까? 판별식이 0보다 잠깐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아까처럼 풀만 다 나오는데 한번 해보자. 판별식을 방향을 잘못 봤을 수 있으니까 이거 볼게요. 판별식 25 마이너스 K의 제곱 4K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면은 4K의 제곱이 이렇게 되네? 네. 얘가 틀렸구나 우리가 애초에 이 마이너스였는데 분모가 이렇게 됐었네. 그럼 내가 이거 보고 반대로 푼 거. 내가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랑 그 다음에 2분의 5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0보다 크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는 0보다 작다 또는 K가 0보다 크고 얼마보다 2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 문제. 됐죠?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짜증나.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해를 갑자기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해내야 돼. 해를 갖도록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2차라는 말이 빠져 있으면 우리는 뭐도 생각해야 돼? 0. K가 0의 경우도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2차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재미는 없어. 얘가 0이 돼버리면 이거밖에 안 남잖아. 5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냥 무조건 그러면 얘는 5x는 이런 걸 써요. 그럼 0보다 작으려면 x의 값이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라는 행형태를 가져야 돼.
근데 지금 얘는 k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무조건 해는 존재하지. 반드시 존재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k가 0일 때도 활용이 되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봐봐. k가 0보다 작다랑 k가 0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다라고 돼 있잖아. 근데 만약 k가 0이라는 값이 추가가 되면 중간이 연결이 되겠지. 그럼 당연히 답은 k는 2분의 5보다 작다로 바뀌게 되겠지. 됐나요? 자, 문제 똑바로 읽어야 돼. 그쵸? 봐봐. 내가 이런 문제 한두 번 풀어봤겠냐. 근데 문제 안 읽으니까 이렇게 되죠. 당연히 해가 없겠다, 덥겠거니 하고 풀었더니 나락 떨어지는 거지. 그쵸? 이런 느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진짜 해를 가지지 않도록이나 진짜. 해보자. 미지수가 아니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판별식으로 들어갈게요. 짝수공식입니다. B'의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4에다가 마이너스 K 플러스 7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부호가 헷갈릴 여지가 굉장히 높으니까 자 판별식의 용도는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작거나 같죠? 여기 없으니까 여기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풀어보자. K 제곱 플러스 2K랑 플러스 4K니까 플러스 6K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28이니까 마이너스 27 이렇게 돼요. 3, 9, 27 그렇다. 마이너스 9부터 3이라는 거. 3까지. 아니. 맞아. 그렇죠? 자 근데 우리 여기서는 굳이 K 값을 정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제곱의 X제곱의 X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문제였어. 됐어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가시고요. 여기는 낚이면 되겠다. 이 패턴이 똑같네. 해를 갖도록 하고 해를 갖지 않도록 하고. 해가 오직 하나일 때, 병원아. 언제 해가 오직 하나였지? 판별식이 뭐가 나와? 0 나올 때. 근데 x제곱의 개수가 만약에 미지수였다면 머리를 굴려야 돼. 그치? 근데 x제곱의 개수가 지금 플러스라고 너무 정해져 버렸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생각해봐. 이렇게 되는 경우랑 이렇게 되는 경우랑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야. 이때는 0보다 작은 부분이 없지. 그치? 근데 이때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범위로 나오지. 하지만 이때만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하나의 점으로 나올 거야. 그렇죠? 그래서 판별식은 그냥 0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고 이게 좀 전에 우리가 해를 갖도록 풀었던 그 문제하고는 똑같네? 7-5 풀어봐요. 7-2번? 이거는 판별식 0이다 하면 끝나는데. 자, 7-3번으로 갈게요. 7-3번 풀어봅시다. 해를 갖도록 하는 범위. 해를 갖도록 하는 범위. 어느 정도냐면 2차 부등식이 어렵게 2차 부등식을 아예 어렵게 느끼는 원흉이야. 이 제한된 범위. 그리고 연립 2차 부등식 다음에 할 일이고. 그래서 오늘은 유형 8번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할 일은. 저 제한된 범위는 한 설명하는데 최소 20분 정도 필요해. 손 닦고 갔지? 기다려줘야지. 자, 가봅시다. 이차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일 것이고 우리 이차함수랑 직선 풀어봤잖아. 그쵸? 이차함수랑 직선 풀어본 거 기억나시죠? 봐봐. 우리가 이차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어.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그림은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겠죠. 맞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점을 구할 때 보통 어떻게 풀었죠? 서로 같다 이렇게 풀었어. 맞죠? 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방정식의 대입법을 사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x의 제곱 마이너스 ax는 x 마이너스 4라고 놓고 딱 풀다는 거야.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등호를 붙여보자는 거지. 부등호를. 자, 이차함수가 얘보다
뭐예요? 위쪽에 있다. 위쪽에 있다라는 건 이차함수가 얘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그림인 거야? 이거밖에 안 되겠지. 그럼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이게 판별식 0보다 어떠한 거야? 작은 거지. 안 만나야 되는 거잖아. 안 만나야 위에 있는 거잖아. 자, 이게 판별식 0, 얘는 0보다 큰 거야. 얘는 판별식 0인 거고, 얘는 판별식 0보다 작은 거잖아. 이거 했잖아, 이차함수 할 때. 그쵸? 그 말은 뭐야? 이 똑같은 문제인 거야, 부등식. 아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있다 없다는 게 항상 위쪽에 있다는 건 만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치?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이걸 이항식을 정리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되지. 그렇죠? 그래야 이게 성립하잖아. 됐어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자, 판별식 해보시죠. 짝수공식 안 되니까 우리 진도로 제곱 마이너스 4ac 16이겠죠. 얘가 이거보다 작아야 돼. 자, a의 제곱 플러스 2a 1 그리고 마이너스 15 그래서 3, 5, 15입니다. 마이너스 5랑 3 범위 안에 누가 a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다. 이런 느낌. 괜찮죠? 자,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이차함수 그래프 위로 보이고 있어. 직선 그래프는 항상 아래쪽에 있대.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의 x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m의 x 마이너스 3 얘보다 어떻대? 아래쪽이네. 그럼 큰 거야 작은 거야? 아래쪽이래. 큰 거야 작은 거야?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작아? 얘가 더 큰 거야 작은 거야? 걔가 어. 작아야 돼. 그래서 그거 잘해야 돼. 그치? 이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대. 그럼 얘가 더 작은 거야? 요거 괜찮죠? 자, 그럼 이거 이해해보자.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m 플러스 5의 x 마이너스 1. 자, 다시 보자 이제. 이 아이가 언제? 항상 아래쪽에 있으려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그러면 얘가 항상 근데 마이너스니까 뭐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없죠. 그렇죠? 항상 모든 실수라는 뜻이잖아. 항상 성립한다는 소리잖아. 그럼 판별식이 뭐 나오는데 0보다 어떻다? 크다 안 쓴다 그랬지. 항상에서는 크게 안 쓴다 그랬지. 항상에서는 내가 뭐 쓴다 그랬어? 항상 작다 쓴다 그랬지. 제 부분은 이게 작다. 작다 써야 되는 거잖아. 그치? 왜 등호 없으니까 이거 없어야 돼. 항상 모든 실수는 항상은 등호가 똑같이 가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이거 이제 풀어보자. m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 그럼 0보다 작다. 자, m의 제곱 플러스 10m 25 했으니까 플러스 25. 따라서 7, 3, 21이니까 마치라고 마삼 이렇게. 괜찮아요? 그렇죠? 이게 말로 포장을 하는 거야. 근데 막상 풀이는 어때? 누가 누구보다 크다, 작다 결국 그거잖아. 위에 있다는 크다, 아래에 있다는 작다. 항상이면 모든 실수. 그렇죠? 항상이라는 말은 항상 모든 실수 성립한다는 소리잖아. 항상이니까 이런 느낌의 문제입니다. 자, 저 갈게요. 요거 괜찮다. 자, 8-3번 내보세요. 8-3번.
했어? 아직 소희님 했어? 얘 흘러가고 있었네? 자, 볼까요? 자,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대요. 자, 위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가자. x의 제곱 플러스 3의 x 플러스 a보다 얘가 위쪽에 있대요. 그렇죠? 자, 이걸 그래서 풉니다. x의 제곱 플러스 2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이걸 만족하는 해가 뭐래? b하고 1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무조건 x 마이너스 b랑 x 마이너스 2 이렇게 무조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b하고 2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만족하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여기 잘 봐봐. 전개. 전개하면 되잖아. x의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2b잖아. 그럼 요게 요거야 돼. 그럼 b의 값은 얼마가 돼? 마사. 그렇지. 그러면 b의 값이 마사니까 여기 8이잖아. 그러니까 a 값은 뭐가 돼야 돼? b가 마사라고. 이게 플러스 플러스. b가 마사니까 이 마이너스 8이니까 a는 얼마? 맞지. 다음 맞지. 신했죠? 그래서 당황하지 마. 감을 못 잡을 리가 없는 문제는 감을 못 잡으면 어떡해. 그렇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제한된 범위는 겁나 어려운 거 다음 시간에 우리 시작하게 될 거고요. 오늘이 지금 예제 8번까지 갔네요. 자, 예제 8까지 우리는 표현 더하기랑 한 번 더하기 이 문제들을 쭉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형 오랜도 숙제입니다. 자, 유형 숙제는 우리가 저번에 이게 좀 많이 알았는데. 977까지 갔었으니까 좀 많이 받았어요. 오늘 좀 많이 갈까? 아니요. 자, 일단 유형 3번 푸셔야죠. 유형 3번. 유형 3번 우리 안 풀었었잖아. 가우스는 좀 뭐예요? 가우스 말고 4번 말고 4번 안 풀 거예요. 아, 예. 3번. 3번 오늘 한 거. 유형 3번하고 그 다음에 유형 7부터 다 하는 거. 다가 어디예요? 1006번까지. 978에서 1006이야. 그렇게 많지 않아. 978, 978, 1006. 978에서 1006. 자, 유형 3번하고 저 유형 22까지 갔었거든요. 978, 맞아. 1000. 왜냐면 우리 제한된 범위 아직 안 배웠어요. 제한된 범위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렇죠? 제한된 범위까지 못 가고. 제한된 범위는 역시. 자, 왜냐면 그 뒤에 있는 녀석들은 다음 주에 돌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괜찮죠? 자, 또 지금 시계 고생하니까 음. 수업이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어차피 시계를 못 보잖아. 그래서 나도 그래서 일부러 안 바꾸고 있어. 약을 바꾸면 되는데 일부러 안 바꾸고 있어. 생각보다